금년 2024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0.9% 감소했고 영업손실 174.1%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9.5회전이고 PBR은 1.34태로 현재 거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에 보통 개연성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의구심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또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미 외부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 감사인은 무엇을 보고서 도저히 감사 견해를 밝힐 수 없다. 감사 거절이면 상장 폐지 위기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량 감사 의견 거절이라고 3월 21일 날 공시가 됐는데 감사 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임을 공시하였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 감사법인은 무엇을 원인으로 감사 의견 거절을 냈을까? 그리고 또한 3월 4일에 불성실 공시지정 유상증자 결정 2024년 9월 27일의 철회 2025년 1월 17일 날 공시 번복을 했다. 어떤 신용도가 떨어진 거로 해서 불성실 공시를 했다. 지정을 했답니다.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네요. 분식회계란 진흙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345억 원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무려 274.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매출 원가가 0.1% 증가했어요. 매출은 감소했는데 매출 원가는 올라갔으니까 매출 이익률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0.9%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판매관리비가 76.5%로 크게 증가해 버렸어요. 그래서 영업손실 429억 원으로서 전년도 영업손실 169억 원보다 154.5%나 원가회계는 영업손실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손실률이 마이너스 31.9%나 해당하겠습니다. 3년간 완만한 매출 감소와 매출 이익률 하락을 해왔는데 2024년 판관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154.5% 크게 증가했다. 특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023년 급격히 감소했다가 2022년에 180억까지 있었는데 34억으로 막 줄었다가 다시 급격히 증가를 했어요. 이런 재고자산이 정상적인 기업 경영에서는 이렇게 재고가 급격히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할 리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스루풋 회계로 먼저 말씀드리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087억 원으로 3.8% 감소했어요. 영업 감소율보다 3% 적게 감소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이 19.2%로 2.5% 상승을 했습니다만 운영경비가 80.3% 증가해서 TOE 생산성 0.37로 전년보다 0.2포인트나 크게 하락했습니다. 영업손실 438억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 8억 9,800만 원이 더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적자 증가의 핵심 원인은 운영경비의 대폭적인 증가다. 80.3%. 일단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이 꽤 많이 취급을 했었어요. 2021년도에 무려 상품 재고가 233억이나 있었는데 매년 줄어왔고 2024년에는 5억 7,200만 원 증가했고 제품은 87억이 증가했습니다. 2023년 재고가 17억이었는데 급격히 올라갔죠. 어쨌든 상품 제품 합쳐서 93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도 영업이익이 적게 났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가공 비율이 좀 낮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전체 재고 199억 원 급격한 감소는 비정상적입니다. 매출은 20.8%가 감소했는데 가공비 재고자산 실재고는 81.4%를 줄일 수 있느냐. 이 감소액이 2023년도 재고 감소는 원가회계는 매출이익의 감소입니다. 분석 경험상 영업 적자가 날 경우 어차피 버린 몸 좀 더 영업 적자를 내는 결산을 좀 많이 봐왔어요. 결산이 났을 때 왜 재고를 줄여가지고 적자가 났을 때 그런 유형의 회사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2023년에 그동안의 주 업종을 줄이고 2024년부터 2차 전지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뜻대로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거로 핵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대로 다 가져왔는데 제품과 제공품의 증가라고 회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와 소모품 사용액, 그냥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통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7억 원. 근데 상품 매입액이 무려 985억이나 됩니다. 재고는 얼마 안 되지만은 지금 거의 자기네 제품을 생산 안 하고 상품을 들여다가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중국 거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건을 MC라고 했는데 1,078억 원이 되겠고 요게 61억 원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경비들이 쭉 있습니다. 697억 원으로서 310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어요. 여기에서 크게 증가한 걸 보면은 지급수수료 126억 원, 46억 원이 크게 증가했고, 그 다음에 뭐 수도 광열비, 새로 2차 전지 공장을 돌리냐고 수도 광열비가 21억 3,500만 원 크게 증가한 거로 보이고요. 종업원 급여도 거의 더블이 올랐습니다. 154억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전체를 보고 분석을 해보면은 ABC 뭐 나름대로 표준식으로 표현했는데 상품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A에 상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상품을 뺀 것 같아요. 제품과 제공품으로만 넣었어요. 일단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078억 원으로 5.4%가 감소했습니다. 운영 경비는 80.3%나 크게 증가했고요. 지금 표현한 대로 여기에 상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나머지가 공장 가공비인데 12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가공 비율은 10%, 3.7%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은 3.7%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메뉴에 재고 관리 흐름을 항상 그 템플릿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고 자산 명세는 이렇게 흐름으로 얘기해 줘야, 공시해야 투명성이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표시한 대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1번에 해당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상품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10억 7,700만 원인데, 상품의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뭐 맞을 줄 알았는데 또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도가 크게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2023년에 무슨 재해가 있는데 재고자산 재해손실 처리를 170억이나 해버렸습니다. 이거를 W1번으로는 148억 원이 감소했는데 장부상으로는 거꾸로 그 29억 원이 그 비성분이니까 감소한 거로 돼 있죠. 그 차이가 119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차이가 170억이 되는데, 이게 재손실 금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화재 사건이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PQ 총 제조 비용의 갭도 재손실을 제외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 금액이 무엇인지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밝혀내기가 어렵네요. 2022년도 갭은 아주 더 큽니다. 120억이나 되고 규모가 1000억대 기업이 100억대 안에 10% 이상의 그 오차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석연치가 않은 데가 많다. 또 현금 흐름표 기준은 제대로 맞추긴 해요. 외부 감사가 이런 거 가지고 감사 의견 거절은 안 했을 겁니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2024년도를 현금이 147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147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95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52억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엿바꿔 먹었느냐고 물어보면은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요.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왜다 하면은 맞아 떨어진다 이게요. 근데 2023년도는 그래도 안 맞아 떨어지니까 차이가 뭐냐? 170억이 그게 재해 손실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일반적으로 다 맞춥니다. 그러면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은 재고 자산이냐 아니면은 저같이 1단계, 2단계에서 차이 나는 거 가지고도 저는 재고 자산 매출원가 회계, 분식회계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원래 한 놈만 패는 놈이니까요. 감사 의견은 뭐 전체 재무적인 거를 전체를 다 받겠죠. 전문가들로서.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315억 원이 나갔는데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죠. 왜냐? 직원 수가 224명이었는데 491명이 증가했으니까 그 2차 배터리, 2차 전지가 아주 그 금양이 뭐 이상하게 그 소문이 나서 가지고 유명해졌었죠. 어쨌든 1억대의 연봉이었던 기업이 그 2차 전지 한다고 6,400만 원으로 평균 연봉이 줄었습니다. 공장 생산직은 저임금이겠죠. 중소기업형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관련비 지급 수수료는 아까 그 비용의 선객적 분류 전체 내용에서 봤고요. 2차 전지 생산 공장 증설로 직원 수가 증가한 결과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신 평균 임금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써 정리를 해봤고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9.5회전인데 2023년도에는 35.4회전입니다. 근데 2022년도는 7.2회전,
이런 급격한 변화는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재고자산의 관리가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실업률은 22.2%였다가 내려갔다가 조금 다시 올라간 거로 됐죠.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2023년도에 66.5%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50% 이상이면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지니까 유상증자에서 갚으려고 하다가 그거를 철회하는 바람에 불성실 공시법인이 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39.1%로 줄어들었냐? 결국 투하자본 분모가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유상증자에서 그 유형자산을 크게 늘리면은 투하자본이 늘어나는 꼴이 되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그 공시를 유상증자 철회 공시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레버리지율 하락은 투하자본 증가에 따른 결과로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2023년도는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진 상태였는데 2024년도에 회복을 했다. 그런데도 감사 의견은 거절이다. 뭔가 재무적인 측면, 저는 재무적인 측면을 뭐 전문적으로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재무적인 측면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추적을 해봐야 저도 어쨌든 재고자산 회전율이 하락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으니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1, 2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우리가 했죠. 근데 상품 취급량도 꽤 많기 때문에 사실 상품 매입 가격도 알아야 그거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공시 기준이 원재료만 얘기하라고 그래도 상품을 취급한다면 상품 매입 가격도 공시를 해줘야 그게 상식적인 머리 아닌가. 원재료라고 그랬죠. 언제 상품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마는 게 그러니까 자꾸 숨기고 싶은 게 기업들이라 이 말이죠. 또한 원재료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수량에 의한 산출로도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 발포제라고 근데 특별히 또 반제품이라고 써놨어요. 요게 그 단가가 40%가 감소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그런데 반중 추론에서는 상승돼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2024년에 양극재와 음극재 구매 단가를 이 톤당 이게 천만, 10만, 100만, 1000만이니까 톤당 2,390만 원이나 됩니다. 음극재는 1,570만 원이나 되고 그 우리나라 2차 전지 메이커들인 그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다음에 삼성 SDI 여기도 기업 비밀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순진해 가지고 금량은 공개를 했네요. 양극재라는 게 어떤 뭐 리튬이온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달을 갖다가 크게 비싸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 구매했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 건지 내려간 건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표현한 것은 주요 원재료인 발포제, 반제품을 중국 현지 법인인 금양, 리영강, 그 다음에 그 화학, 그 다음에 금영, 네몽고, 거기서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이 발포제 그 반제품을 말이 반제품이지 그냥 완제품 갖다가 상품은 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품 가격 추이는 구두 진술인데 10% 아니 1%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추론은 상승을 해야 된다고 보지 않았나요?
에, 그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견표로 다시 보면은 자 1, 2차는 원료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상품도 하락했다고 그냥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급락을 했고 T율은 상승을 해가지고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는데 1, 2차 출원가는 모순이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고 판매 가격도 하락했으니까 검증은 실패됩니다. 이렇게 완전한 실패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원재료 평균이 59% 비중, 상품 구매도 있기 때문에 23.5% 하락하면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1%밖에 안 내렸으니까 상대적으로는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다. 그러면 50%는 그냥 좋아 넘어가 주는데 원재료 가격만큼은 입증이 되질 않습니다. 반증이. 한 가지만 틀려도 분식회계인 거죠. 그래서 매출은 실적이 99.1% 진도율을 보냈는데 그리고도 적자니까 손익분기점을 만들려면은 금량이 도대체 얼마를 매출을 일으켜야 되느냐. 현재 발포제하고 그 다음에 그 응급 2차 전지는 얼마나 판매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현재까지는 발포제 중심입니다. 운영경비 동결한다고 보고 이 영업이익을 제로 손익분기점으로 한다면은 현재의 슬픈율로는 3,628억 원을 해야 된다. 거기에 걸맞는 매출 재료비는 170%를 더 판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픈율은 20%로 0.8% 상승하는 거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손익분기점을 할 수 있는데 매출을 과연 거의 170%를 인상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매출액이 3,650억이 됐을 때 한 18억 남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재고 회전율이 9.5회전이니까 10회전 한다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71억까지 증가시킬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잉여현금 흐름으로 채권자한테 327억 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은 39.1%가 됐습니다. 주주잉여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3,777억인데 주주들이 돈을 더 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내역은 주식보상비용, 출자전환금액, 자기 주식 매각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그 3,770억이 들어왔어요. 2023년도 금액도 있고요. 그래서 재정상태표를 보면은 유형자산 증가액이 부풀려졌다고 추정이 됩니다. 기타 지급 채무의 증가가 상식 바뀌고 무엇에 대한 지급금, 미지급금이 증가일까 궁금해하게 됩니다. 유동자산 쪽에서 특별한 것은 뭐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재고자산이 물론 증가한 것은 이제 맞죠. 근데 선급금이라는 게 유동 선급금을 여기다가 그냥 합쳐버렸어요. 161억이 있는데 선급금은 또 크게 줄어든 걸로 돼 있고 135억. 유용자산이 9,930억 원이 됐는데 전년도에 2,900억이라서 7천억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뭔가 그동안에 돈을 투자한 돈이 이게 어디서 돈이 들어왔겠느냐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은행 차입금 2천억대의 자본 증가 3,700억을 합쳐도 6천억 원대죠. 아까 자본 증가가 있었고 그럼 나머지 1천억대는 보유한 현금성 자산일까? 그 현금성 자산이 390억 분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뭔가 그 유형자산을 잡는데 유형자산을 부풀려 잡아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을 더 확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를 묶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이 회사는 매입 채무하고 마침 기타 지급 채무를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매입 채무가 199억 원 증가했는데, 기타 지급 채무라는 게 대부분 미지급, 미지급 비용 뭐 이런 거 등인데, 이게 2,520억 원이나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금액이 갑자기 뛰어가지고 운영경비 이게 이 5배 수준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를 해버렸다. 이런 불투명한 이런 금액들이 문제가 됐던 게 아닌가. 미지급이면 뭐 돈을 줘야 될 돈인데 미지급금이 뭐 때문에 늘어났느냐. 뭔가 자산 구매를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빚이 있는 회사가 갑자기 투자 부동산까지 146억 원이나 사들였어요. 이자 부채도 60%가 넘는 데가. 이런 것들도 과연 이 기업이 뭔가 본업에 좀 충실하려는 기업이냐. 본업에 충실한 기업들은 많이들 투자 부동산 크게, 이 회사 규모로 146억 원의 투자 부동산은 척지라는 꼴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5% 이상 주주를 보면은 9,900원, 아니 저기 주가는 3월 27일 날 거래 중지가 됐습니다. 9,660원이 떨어졌어요. 장복 가격 대비 PBR은 101.34%, 아직도 높게 형성이 돼 있고, 류광지 씨가 22.09% 지분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5.1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경영의 손익은 원가 회계는 분식 회계의 아주 그 진흙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진흙 바닥에서 좀 벗어나려면은 이제 그 스르프 세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공급 사슬을 디커플링 하려면 원가 회계부터 디커플링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